성화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6월달 들어서 시장이 아무래도 연휴가 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월축이 깨진 달이라 어렵습니다. 연휴가까지는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무리한 베팅 하지 마시고, 시장이 흐름이 없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으니까 무리한 베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은 따로 특별히 볼 건 없겠죠. 신기주 섹터 좀 신경 써서 봐라고 했는데, 아이캐스트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PB파마죠. 이 두 종목이 그나마 레인보우하고 같이 어울려서 좀 좋았고, 특징주는 덕양이나 한농화성, 넷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네요. 다른 종목들은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PB파마는 롤러가 심했죠. 마이너스 16%입니까? 5%대가 밀렸다가 20몇 %까지 올라가는 기운을 포함했고, 아이캐스트는 아침 시초적인 모습이 좋았다가 굉장히 급락을 했죠. 다시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손실을 볼 구조였죠. 레인보우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모습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신기주 섹터는 잘 추적을 하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신기주는 참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옛날하고 좀 틀려가지고. 덕양선은 볼까요? 시가가 8.7%에서 고가가 19.4%까지 갔군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10% 뛰기면 나쁘지 않죠. 한농화성도 제법 힘을 써준 걸로 갔는데, 금요일날 미션 종목을 보면 시가 5%에서 플러스 20%까지 갔군요. 이 종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넷게임즈도 우리가 미션 종목 나온 것 중에서 보면 넷게임즈는 보유를 잘 하고 계시면 차라리 더 낫겠네요. 이런 종목들은. 자, 6월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많이 월축이 깨지다를 제가 1월달 월말에 말씀을 드리기로 2월달엔 베트를 짧게 잡고 운영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미션 종목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또 좋든 안 좋든 간에 시장에서 자꾸 발을 빼면 안 되겠죠. 안 좋은 시장에도 또 안 좋은 대로, 좋은 시장에 좋은 대로 또 싸움은 해야 합니다. 자꾸 엉덩이 빼고 도망치면 그건 안 좋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내일 포지션 체크부터 해봅시다. 내일 며칠이죠? 2월 8일.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자, 연휴 앞까지는 이제 하루 이틀 3일이죠. 딱 3일인데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한 경우의 수들을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캐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한 뒤에 다시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왜 또 얘가 상승을 하는지, PB파마가 하락을 해가지고 상승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폭까지 올라가는지, 기세가 붙었을 때의 급등주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한 주라도 넣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은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항시 공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시고 세상 물정도 좀 있고 세상을 바라본 눈이 조금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때쯤 되면, 그때쯤이면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단타나 급등주에 대한 보는 시각이 또 지금의 젊었을 때와는 틀리단 말이죠. 하지만 그걸 꾸준히 누적된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누적된 경험치가. 예전에 우리가 깡통을 많이 차시고 막 그런 분들, 깡통 차고 실패를 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 지대로 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공부할 만한 어떤 전반적인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딪혀서 스스로가 체험을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알 때쯤 됐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보고 지금의 뭐 수익 몇 푼 더 벌 거라고 빠당빠당 하지 마세요. 돈은 벌리려면 금방금방 벌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월요일날 미션 종목들은 종목은 수는 제가 20개 정도 뽑아놨는데 A팀, B팀으로 좀 나눠서 할까 이렇게 계산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한 10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섹터는 따로 꾸미지 않겠습니다. 따로 꾸미지 않고 그냥 특징주 섹터로 전체로 묶어서 그냥 보죠. 어차피 연휴 앞에는 방만한 매매를 하면 도리어 손해니까요. 한두 종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매매를 간결하게 끝내고 또 시장을 바라보고 연휴 앞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휴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 뒤도 아마 첫째 주는 연휴가 끝난 뒤에 한 주는 항시 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까지 지나고 나면 2월달에 남은 주는 한 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2월달에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시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지 말란 말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죠. 그 개념 없이 그냥 막 아무 때나 쑤시고 던지고 뛰어들고 하면 실제로 뭐 시장이 좀 좋아서 돈을 벌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포지션 체크한다고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냐 왜 주축이 중요하고 왜 월축이 중요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판세를 많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그런 점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얼마든지 또 복수할 기회는 많고 얼마든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다른 거를 지금 받쳐주는 매매, 받아주는 매매는 좀 내일은 안 했으면 싶은데 월요일엔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가 좋은데 말입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여기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보죠. 일단 레인보우가 지금 현재 근래에 나온 신규조 중에서는 그나마 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등주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뭐 공략은 했습니다. 꼬리 지점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쯤에 예점에 들어가지고 상가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20%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상매매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군요. 다 배포 싸움이니까. 자, 월요일 날에는 역시 일단 주 종목을 신규주 섹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PB하고 아이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도 같이 얹어 놓고 요 위에 같이 얹어 놓고 같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레인보우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개가 같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레인보우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따로 움직일 공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의 흐름에 따라서 PB나 I가 같이 막 흔들린다면 조금 손을 떼시고 관망을 좀 하셔야 되고, 레인보우의 흐름이 상관이 없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면 독단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주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신규주가 없지요. 없고 수요일 날 뭐 스펙주 하나인데 그는 뭐 신규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없고, 지금 시장에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시장을 강력하게 잡고 끌어갈 이슈가 없다죠.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주 쪽밖 아니고는 매기를 끌어올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또 월요일날 이 시간이 지나고 월요일날 또 오전에 또 어떠한 큰 이슈가 나올지는 또 모르죠. 또 그런 이슈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PB파마를 한번 봅시다. 이날의 급등이 상당히 좋았죠. 거의 꼬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좋고, 저희들이 제가 이 꼬리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할 거라고 신호까지 줬는데 타이밍을 약간 놓쳐버려 가지고 보유를 못했어요. 했으면 한 10%는 수익을 안고 4%대 3만원 근처에서 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보자 했는데 좀 놓쳐버렸죠. 그래서 이 참 한 타임을 놓쳤는데 보유를 했으면 10% 수익을 안고 있을 때 좀 아쉽죠. 이런 것은 시간에서는 2.9% 올라 있습니다. 2.9% 올라 있으니까 좀 눈치를 좀 봐야 되죠. 왜? 월요일이니까 그리고 연휴 앞이니까 막 무턱대고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흐름을 좀 보시고 약간은 뭐 눌러줄 때 들어간다든지 뭐 시가 2%에서 뭐 2, 3% 잡히면 거기서 보합까지 분할로 한다든지 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니 좋겠죠.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발을 빼고 나와서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신규주는 다른 종목들과 틀려서 신규주는 한번 꼽히면 발을 못 빼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PB파마를 그렇게 봐주시고 상승을 하면 그냥 홀딩을 외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뭐 레인보우는 그래도 뭐 월요일날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먹었으니까 월요일날 또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뭐 PB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릴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십시오. 단지 아이캐스트는 레인보우를 하고 상관없이 아이캐스트는 PB를 추종합니다. PB를 추종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둘이가 꿍짝이 맞아야 레인보우의 흐름에 상관없이 아이캐스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하고 아이캐스트는 내일 흐름을 잘 보시고 참조용으로 레인보우는 어떻게 움직이나 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지역 스튜디오 봅시다. 이건 지금 시간에 6.1% 올라 있습니다. 공시 하나 나온 것 때문이죠. 자회사 MP를 연내 상장하겠다. 상반기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뭐 나쁜 뭐 공시는 아닌데 월요일 날부터 기관들은 뭐 그래도 조금 담았네요. 금요일 날 7만 주 외국인은 팔았고 그래서 남대로 뭐 그나마 코에 걸칠 것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봐주지요. 실질적으로는 위직을 봐줄 게 아니고 위직을 볼 게 아니고 삼성 스펙 2호를 봐줘야 되죠. 근데 얘는 아직 이제 좀 정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지 풀리고 뭐 정식적으로 합병 승인이 됐다면 거래가 되겠죠. 그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한 이슈로 미래에셋 대우스펙이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풀릴 때까지 한쪽에 올려놓고 같이 보시고 내일은 일단 위지역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아주 크게 뭐 상한가를 가고 뭐 그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타점을 잘 잡으면
당일 수익으로는 좀 먹을 수 있을 거니까요. 다음은 CS 윈드 봅시다. CS 윈드는 내일 무전 걸리락이죠. 걸리락인데 걸리락 폭이 작으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폭이 좀 크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169,500원이죠 지금. 걸리락 기준 가격이 84,800원입니다. 예. 뭐 이런 종목은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짧게는 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뭐 길게는 크게 갈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일단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적정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대응이 돼줘야 됩니다. 뭔가 끄림칙하고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판단이 있을 때는 제가 그랬죠. 항시 분할로 해라. 항시 분할로. 초보분들은 항시 이 분할하는 습관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 세월이 좀 흘러가면 세분을 분할한다는 것은 그 종목의 타점이나 진입 시점, 청산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이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던 분할이 하나씩 줄어들죠. 그것은 이제 뭐 차트를 보는 눈이나 재료를 보는 눈,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경험치 데이터가 많이 쌓여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분할을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두 번이 되고, 나중에는 딱 한 번에 일괄 매수로 들어가죠. 예. 그 정도는 이제 되면 이제는 뭐 적어도 트레이딩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될 겁니다. 자, CS 윈드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구형테크 봅시다. 자, 애플카의 지금 뭐 가장 뭐 기아차나 뭐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에버나 만두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애들 빼고 급등주 시장에서 빨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기아차나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좀 묵직한 놈들을 하면 그 아들이 본방이니까 그 아들이 더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죠. 예. 하지만 시간 대비에 똑같은 돈을 시간 대비에 했을 때는 효율로 따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얘가 당일에 시가 4% 출발해 가지고 3,200원이죠. 오늘 여기 고점이 5,860원 아닙니까? 뭐 좋다 그냥 뭐 6,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가는데 불과 2, 3일밖에 안 걸렸어요. 100% 수익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근데 얘들은 100% 수익을 뽑아내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세월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최대한 개미들이니까 개미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중기로 하지만 자금이 적은 개미들은 그 계속 돈을 넣어놓고 그것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곳에서 넣어놓고 세월에 내월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당장 오늘 밥을 벌어야 애 우유값도 내고 달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애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그거 꼽아놓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넉 달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그래서 좀 더 내 자금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곳, 작은 자금은 자꾸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에 꼬리를 따먹는 거죠. 자, 구형테크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애플과 문제는 뉴스가 너무 중구난방이죠. 뭐 된다 안 된다 뭐 어떤 놈은 뭐 애플이 기분이 나빠서 안 한다 뭐 이런 소리 뻑뻑하고 있고, 또 뭐 한 놈은 막 뭐 최종 협상까지 다 돼간다 뭐 이러고 있고, 난리가 아니죠. 예. 아무것도 진실은 없습니다. 내일 뭐 현대차에서 뭐 발표문이 또 나오겠지만 한다고 한들 뭐 자기들이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자, 이미 재료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될지 안 될지, 뭐 안 되면 다 하락한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어차피 전기차는 뭐 앞으로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후영테크가 보면 시간에서 보면 1.5% 올라 있습니다. 이날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뭐 일본 애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단다. 구글이 뭐 뜨고 그것 때문에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쭉까지 17% 하락을 했어. 근데 시간에서는 1.5% 올랐다. 그럼 이미 나름대로 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시간의 삼선은.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자는 겁니다. 문제는 얘가 아직 단일가라는 거예요. 단일가인데 내일 모레 풀리겠네요. 모레 풀리기 맞나?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단일가를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에서 좀 올라 있다고 덤프덤프 사지 마시고 내일 또 월요일 아닙니까? 이놈은 양봉 때 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음봉 때를 기다려서 한번 분할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 어차피 뭐 다 벗겨진 임금님이니까 왕관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는 거죠. 동원 시스템즈는 기세주행 들어봅시다. 기간들이 지금 여기가 1월 21일 2월 5일 기간 동안 단 한 번 7,000주 빼고 나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물량을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담고는 있는데요. 그냥 복잡한 생각 없이 양봉을 주면 보유할 것이고 안 주면 도망 나오면 됩니다. 뭐 가치 투자들 같으면 오만 생각도 다 하고 늘 재무제표 보고 늘 놈이 사돈에 팔촌에 뭐시기에 뭐 어떻고 나중에는 뭐 글로벌 정시에 뭐 테슬라가 뭐 암에 걸리는 안 걸리는부터 시작해서 뭐 시진핑이 나이까지 나오고 종목 하나 하는데 오만 세계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살론만 사나 안 사느냐만 보면 되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나면 가져간다. 시간에서 0.6% 올라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죠. 35만 주. 아직은 갈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크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탑을 쌓아주고 있을 때 잘 보자는 거죠. 이놈은 파동이 일어나면 팔아먹어야 됩니다. 이날도 보면 2월 4일 목요일인데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해서 고가가 17.5%까지 갔어요. 근데 종가가 5%예요. 예, 무려 고가에서 12%까지 가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그냥 팔아먹으세요. 그 다음 날에는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종가가 6% 올라갔거든요. 내일 양봉을 한 개 더 내주면 이제 모습이 조금 깔끔해지겠죠. 지금은 약간 지지분하지만 시간에서 0.6% 올랐으니까 크게 뭐 시가 높게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분할로 해서 이놈이 과연 살 수 있는 자질을 보이느냐 이런 것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BNC 봅시다. 받아주는 종목입니다. 한국 BNC는 저가가 6,970원이에요. 시가는 0점 보합에 출발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0.8% 맞췄어요. 그럼 저가가 6,970원에 종가가 마이너스 0.8%. 그럼 뭐 많이 잡아야 크게 봐도 이게 3%짜리 꼴입니다. 뭐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좀 받아주는 당장 내일 뭐 급등을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7,000원 근처에서는 멈췄으니까 받아주는 스타일로 갑시다. 받아가지고 다음 주 뭐 흐름을 좀 보고 다음 주 흐름이 조금 양봉으로 조금만 엉덩이만 털어주면 보유하고 연휴 끝나고 뒤에 한번 보도록 하죠. 받아주는 매매는 아닐 때는 미련 없이 잘라야 됩니다. 여기에 저점을 깨고 내려면 그냥 미련 잘라놓고 그냥 보는 게 좋아요. 손절풍은 그냥
무조건 하고 뭐 기본적인 5% 손절법만 딱 잡아주세요. 두 번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0.2% 빠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천천히 분할로 받아주고 받아줄 때는 한 번에 일괄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는 매매는 반드시 분할로 받아줘야 됩니다. 일괄로 받아주지 마시고요. 왜냐면 사실 상승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그냥 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사실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 점을 잘 아시고, 한국 BNC와 신라 SG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SG는 좀 살았죠. 여기 부분에서 들어가서 이제 살아서 이제 엉덩이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양봉이 두 개 출현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이 자리가 공략할 자리인데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양봉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획 다 도망을 쳐버려요. 더 불안하거든요, 심리가. 그래서 반등이 일어날 자리에는 반등을 내주는 종목이 좋은 겁니다. 신라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꼬리에 들어가서 지금 뭐 수익률은 크진 않아요. 뭐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인터파크나 성안은 지금 상한가로 가 있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뭐 코이즈도 그렇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자기들끼리 서로 또 순환 매매를 하니까 뭐 신라도 조만간에 반응을 한번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일은 손해 없이 그냥 보유만 살짝 한다라는 전략을 해야 되죠. 이어서 17,000원, 이거 깨면 일단 나온다. 이래봤자 이 음봉에서 여기까지 해봤자 겨우 5, 6% 밖에 안 되니까 분할로 대항해서 한번 보유를 해본다는 전략으로 합니다. 한 종목 더 NX도 마찬가지입니다. NX도 역시 이 날이 플러스 0%, 저가가 마이너스 3.6%, 종가가 플러스 0.2%니까 뭐 좋게 쳐줘서 그냥 4%짜리 꼬리라 봅시다. 이거 안 깨면 그냥 가져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받아주죠. 이 꼬리만 안 깨면 그럼 이 꼬리 안에서는 분할로 잡아도 깨고 도망을 갈 때도 간다고 해도 큰 손실 없죠. 분할로 했으니까. 겨우 뭐 한 2% 준다? 뭐 그런 마인드로. 조금 양봉을 내준다면 또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양봉. 큰 양봉을 기대하시면, 그래, 큰 양봉에 갑자기 푹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팔아야 돼요. 예. 생각하는 방향과 흐름이 공감대가 형성된 흐름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푹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팔아야 돼요. 그건 특별한 재료가 나왔다든지 갑자기 그때는 빨리 재료를 봐야 되거든요. 뉴스를. 뭐 재료가 나왔나?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수급으로 어느 카페나 어디 리딩하는 곳에서 밀어붙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은 길게 못 가요. 걔들이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저들끼리 팔아먹고 사고 팔아먹고 하겠죠. 나오니까 내나 그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돈이 안 되거든요. 시장의 공감대를 얻어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주고 멈춰야 될 데서 멈춰주고 서서히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이 수급을 불러오고 그 수급에 기관이나 외국인 한 번 더 동참을 잘 해주는 느낌이 나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공시가 하나 톡 터져줍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죠. 참 주식이 희한한 게 말이죠. 무엇이 되는 놈은, 되는 종목은 희한하게 돼요. 그냥 오늘 이 양봉이 좋아서 그냥 조금 잡아봤는데 뭐가 톡 나오더만 양봉하게 턱 그랬죠. 나쁘지 않네. 팔아먹을까? 한 10% 수익인데 에라 홀딩이다. 근데 그 다음 조그만 음봉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공시장이 톡 튀어나와서 한 15%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상을 가요. 또 공시장이 톡 튀어나오면서 참 웃긴단 말입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되고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NX도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바텍은 약간 양봉 추구하는 매매입니다. 월요일인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외국인 한 48,000주 뭐 그 외에는 뭐 별 건 없습니다. 나머지 아바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알 것이고, 이놈 행태를 한번 볼까요? 하루를 보내는 행태가 보면 아주 좀 착실한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네. 그죠? 크게 눌러주는 것도 없고, 고마워 땡 하니까 학교 가자 해서 가서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자, 밥 먹고, 자, 놀러 가자 해서 야외 학습하러 가자 해서 야외 학습하고, 낮잠 자자 해서 낮잠 자고, 이제 또 저 맛있는 거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해서 또 햄버거집 가가지고 2차 모임하고 이렇게 마쳤네요. 크게 변동은 없네요. 이탈한 놈은 별로 없고, 시간에서는 아바텍이 1.4% 올라 있다. 크게 오른 건 아니네요.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는 음봉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완전한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싸움을 붙으면 센 놈하고 붙으면 싸울 때는 센 놈하고 붙어야죠. 봅시다. 아바텍 1.4%. 나는 요 고점이라 불안해.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게 살아나면 나는 이걸 기세처럼 끌고 가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할로 하셔야 되겠죠. 나는 오늘 들어가서 수익 좀 먹고 나올 거야 하면 그냥 일괄로 들어가야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하나의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종목에 대한 개념을 잡고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살아나면 스윙으로 끌고 갈 거야. 나는 이 종목을 파동이 일어나면 최대한 파동이 끝에서 팔아먹고 난 도망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내일 보면 되지 라는 서로 간에 정확한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지. 그날 아침에 툭 보니까 무엇이 반짝반짝 한다. 저는 과큰가 보다 하고 개념이고 뭐고 뭐 다 집어 던지고 뭐 그저 반짝반짝 하니까 뭐 화장실에 뭐 응가하다가도 쫓아가지고 막 사기 바쁘고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일 월요일이고 연휴 앞이라 뭐 좀 몇 종목 더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하시죠. 이 정도로만 하시고, 이것만 해도 뭐 하루 매매한 데는 많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뭐 가온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도 나쁘지는 않고, 유니스도 나쁘지 않아요. 재료는 뭐 파동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만 나쁘지 않아요. 효성 TNC는 우리가 계속 했던 종목이죠. 예. 뭐 잘 가고 있죠. 그죠? 예. 살아남은 보유를 해라고 했죠. 금호수기 우도 자꾸 말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봐주면 좋고, 신라섬유는 다니까 이제 끝나니까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시장이 어리버리하면 신라이아가 또 준동을 할 거니까. 세아베스틸 요즘 뭐 기관들도 조금 손을 대니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13만 주 뭐 이런 것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고, 이트론 뭐 EID 이런 애들 러시아 뭐 코로나 치료제로 반짝을 했지만은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러시아 코로나 치료제를 굉장히 또 주문량이 급증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효과도 좋다고 하네요. 뭐 일단 뉴스가 뭐 그렇게 또다시 재조명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겐카트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뭐 약간 중장기로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죠. 소형 가전제품 쪽으로 지금 진출해서 제법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기 쪽을 약간 벗어나서 주방 소형 가전 쪽이 제법 매출이 많이 나는 모양이네요. 금액도 많이 챙겨 좀 괜찮죠. UCI 봅시다. 뭐 두드려 맞고 싸대기 맞고 막 난리가 났죠. 이 종목은 그죠? 예, 빰떼기 맞고 싸대기 맞고 뭐 집에 막 쫓기나고 학교 퇴학도 하고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우치 가보려고 했더니 그 뒷날 더 두드려 패쁘네. 널름이. 이날 시가가 2310원입니다. 여기 이날 종가가
945원이에요.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이게? 100% 이상은 빠졌겠죠. 근데 공시나 뉴스를 보면 뭐 나온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뭐 난리 뭐 피고 있는지.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그 뭐 숨어는 있겠죠. 뭐 그럴 만한 사인이. 근데 별 사인 없으면 이거 한쪽에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지켜봐 보십시오.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살짝 손을 한번 대보시고, 이상한 움직임 안 보이면 그냥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이상한 움직임은 뭘까요? 갑자기 급락의 꼴을 한 번 더 크게 주면서 갑자기 급등이 촥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그때는 한번 확 달라붙어야 되죠. 그전에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얘네들도 살아나려면 옆에서 이렇게 또 뭐 이런 도지가 또 나와줘야 되고, 그 도지 옆에 또 요만한 또 단봉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리 되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확 내려주고 확 한 번 더 내려줘야 돼요. 시장의 단식이 터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마지막, 나는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는 단식이 나오면서 확 실망, 단식, 안타까움, 그런 아우성이 섞인 매물이 확 쏟아져 나온 뒤에야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DL 같은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인적 분할했는데 그건 어찌 됐습니까? 두들겨 맞고 싸대기 맞고 밥도 못 먹고 서리포 갖고 도망도 쳤다가 이제 살아날까 했는데 그 다음날 더 싸대기가 두드려 패쁘네. 근데 그 뒷날 딱 양봉하게 세우더니 뭐 착착착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우리 아마 이 날짜에 나갔으니까 이 날짜에 공략을 했겠죠. 살아나면 보유를 하라고 했는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고 모르겠네요. 자, 오늘 시간이 좀 길었네요. 주말인데 뭐 잘들 쉬시면서 충전을 잘 하시고, 남은 3일 동안 절대 무리한 배팅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수익 주면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챙기고 매매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시장에서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주말 편히들 쉬세요.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